한국에서 온 애가 계산기도 안 쓴다면서? 그 말이 제 귀에 들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일본 발령으로 도쿄에 온 지 겨우 하루째였는데 벌써 저는 이상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으로 수학 문제를 푸는 모습이 그렇게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그 손계산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지만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은아, 오늘이 첫 등교일이네.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도쿄 시내의 한명문 중학교. 일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은아, 너는 어디든 잘 적응하잖아. 어머니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교복을 입고 나니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일본 학생이 되는 거구나. 지하철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 저는 계속 일본어 회화를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몇 번이고 중얼거렸지만 입속이 자꾸 말랐습니다. 새 학교는 정말 컸어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 덜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 정원에는 벚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4월이라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영화 같았어요. 김다은 양이시죠? 교무실에서 저를 맞이한 건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은 40대 중반 남성으로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하자 다나카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3학년 2반으로 배정받았어요. 같이 가볼까요? 복도를 걸으며 다나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반 아이들은 착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친해질 거예요. 하지만 제가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말이 얼마나 희망사항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 시선들은 차갑다고 해야 할까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다은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교실은 조용했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을 뿐 대부분은 그냥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은 양은 창가 쪽 자리에 앉으세요. 다나카 선생님이 지정해준 자리는 교실 뒤쪽 창가였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 주변 학생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온 거야? 일본어는 할 줄 아나? 전 학생이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용한 교실에서는 다 들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며 애써 신경 쓰지 않는 척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 명확해졌어요. 반장인 사토 유키가 친구들과 함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김다은 양, 맞죠? 유키는 키가 크고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어요. 언뜻 보면 친근해 보였지만 눈에는 차가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한국 학교랑 많이 다르죠. 적응하기 힘들 텐데. 말은 친절했지만 뉘앙스가 이상했어요. 마치 너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적응해 보려고요. 제가 대답하자 유키가 작게 웃었어요. 아, 그럼 좋겠네요. 여기는 일본이니까 일본 방식을 따라야 할 텐데. 그 말에 주변 친구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싸준 김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애, 계속 혼자 있네. 한국 음식 먹는 거 봐. 냄새 안 나나? 일본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귓속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야마다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적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태블릿이나 계산기를 꺼냈어요. 저만 연습장과 펜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 아이가 속삭였어요. 계산기 안 써? 아니요. 손으로 계산해요. 제가 대답하자 그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으로? 이런 복잡한 계산을? 주변 아이들도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평소처럼 연습장에 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손으로 척척 계산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 진짜 손으로 계산하네. 한국에서는 계산기를 안 쓰나? 이상해.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김다은 양, 계산기 없이도 문제를 잘 푸네요. 네.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흥미롭군요. 손계산이 더 정확할 때도 있죠.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주변 아이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하교 시간, 저는 혼자 교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오네. 좀 이상하지 않아? 계산기도 안 쓰고 혼자만 다른 방식으로 해.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방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날, 많이 어색했다. 나는 이상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괜찮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말로 증명하지 않겠다고. 결국 공부로, 실력으로 보여주겠다고. 제 손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요. 전학 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조금씩 일본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벽은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 시간만 되면 그 벽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오늘은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긴 연산 문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분수와 소수가 섞인 복잡한 식이었어요. 딸깍, 딸깍, 딸깍. 교실 곳곳에서 태블릿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하며 숫자를 입력했어요. 저만 혼자 연습장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옆자리 다케시가 작게 속삭였어요. 김다은, 계산기 없어? 내 거 빌려줄까? 괜찮아요. 손으로 할게요. 제가 대답하자 다케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계산을 손으로? 저는 대답 대신 연습장에 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과정이었습니다. 3.5 곱하기 7분의 2 더하기 1.25 나누기 4분의 5 빼기 0.8. 먼저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통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3.5는 2분의 7, 1.25는 4분의 5, 0.8은 5분의 4. 그 다음 차근차근 계산했습니다. 2분의 7 곱하기 7분의 2는 1, 4분의 5 나누기 4분의 5는 1, 1 더하기 1 빼기 5분의 4는 5분의 6. 제가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적어가는 동안 주변 아이들은 여전히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계산기에서 답이 안 나와. 유키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것도 이상해. 소수점이 계속 길어져. 선생님, 계산기가 오류인 것 같아요.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야마다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라? 문제를 잘못 냈나? 선생님이 칠판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사이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답은 1.2입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김다은 양이 손으로 계산했다고요? 야마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5분의 6을 소수로 바꾸면 1.2가 됩니다. 제가 연습장을 들고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선생님이 제 풀이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정말 정확하네요. 계산기들이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오류를 일으킨 모양이에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와, 진짜 손으로 계산했어? 계산기보다 빠르네. 한국에서는 다들 저렇게 해?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상하다는 시선에서 신기하다는 시선으로요. 하지만 유키는 달랐습니다. 운이 좋았네. 간단한 문제라서. 수업이 끝나고 유키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계산기가 고장 난 거지. 손계산이 더 정확한 건 아니야. 맞아. 요즘 누가 손으로 계산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 그 말들이 제 귀에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습장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점심시간, 저는 혼자 도서관에 갔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손으로 계산 연습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늘 하던 대로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어요. 다케시였습니다. 김다은,
정말 신기해. 뭐가? 손계산 말이야. 나는 계산기 없으면 간단한 덧셈도 헷갈려. 다케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연습하면 돼? 나도 처음엔 틀렸어. 한국에서는 다들 그렇게 해? 응. 요즘은 계산기도 많이 써? 하지만 기본기는 손으로 익혀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말씀했어. 다케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본기구나. 멋있다. 그날 오후 수학 시간, 야마다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도쿄 지역 중등 수학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실력을 점검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참가해보세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모의고사? 어려울 것 같은데. 시간도 짧고, 문제도 복잡하대. 계산기 사용 가능하지? 야마다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 모의고사는 계산기 사용이 금지입니다. 순수하게 손계산과 논리적 사고력만으로 풀어야 해요. 그 순간 교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계산기 없이. 그럼 어떻게? 손계산으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시간 내에 못 풀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저도 참가하고 싶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유키가 비웃듯 말했어요. 전학생이 무슨 자신감이야? 일본 수학 문제는 한국이랑 다를 텐데. 맞아. 여기 적응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계산기 없으면 우리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연습장을 바라봤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푼 수백 개의 문제들이 떠올랐습니다. 야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김다은 양.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교실을 둘러보며 덧붙이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생각해보세요. 계산기에만 의존하다 보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시간도 부족하고 계산기 없이는 자신 없어요. 결국 모의고사에 참가하기로 한 학생은 저를 포함해 겨우 5명이었어요. 하교길에 유키가 친구들과 함께 저를 따라왔어요. 김다은, 진짜 모의고사 볼 거야? 응. 후회할 텐데. 일본 수학은 한국보다 어려워. 그래도 해볼게. 유키가 친구들을 보며 웃었어요. 봐, 고집이 세. 전학생이 무슨 자신감인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연습장을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저를 관찰했다면 이제는 제가 그들을 놀라게 해볼 차례였습니다. 제 손으로요. 토요일 아침 모의고사 당일이었어요. 시험장은 학교 대강당이었습니다. 도쿄 지역 여러 중학교에서 온 학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대략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계산기 사용 금지라니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손계산으로 어떻게 복잡한 문제를 풀어? 여기저기서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감독관이 문제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입니다. 계산기 사용은 금지되며 오직 손계산만 허용됩니다. 두껍게 인쇄된 문제지가 제 앞에 놓였어요. 표지를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첫 번째 문제에 깜짝 놀랐습니다. 복잡한 수열 문제였어요. 다음 수열의 규칙을 찾아 15번째 항을 구하시오. 2, 5, 11, 23, 47점. 주변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뭐야? 규칙을 어떻게 찾아? 계산기라도 있으면. 하지만 저는 침착했어요. 연습장의 숫자들을 하나씩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 5, 11, 23, 47. 먼저 차이를 구해봤어요. 5 빼기 2는 3, 11 빼기 5는 6, 23 빼기 11은 12, 47 빼기 23은 24, 3, 6, 12, 24. 각각 2배씩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음 차이는 48이겠죠? 47 더하기 48은 95, 95 더하기 96은 191.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면 저는 연습장에 차근차근 적어갔어요. 주변 학생들이 여전히 첫 번째 문제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는 이미 5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계산기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감독관이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계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때 저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마지막 문제를 보고 있었어요. 원주율 파이를 3.14로 근사할 때 반지름이 7인 원의 넓이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파이 3.14, 7. 다른 학생들이라면 계산기 없이는 엄두도 못 낼 문제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익숙한 계산이었습니다. 파이 r 제곱볼 3.14 곱하기 7 곱하기 7, 3.14 곱하기 49. 연습장에 세로셈을 그려서 차근차근 계산했어요. 153.86.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전히 앞쪽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어떤 학생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빈 답안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계산 실수가 없는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50분 만에 답안지를 완성했어요. 손을 들고 제출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감독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벌써 다 풀었나요? 네. 검토는 해봤죠? 네. 2번 확인했습니다. 감독관이 제 답안지를 받으며 시계를 보았어요. 아직 50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자리로 돌아가자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학생, 벌써 제출했어? 포기한 건가? 아니면 정말 다 푼 거야?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연습장을 정리했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거든요. 1시간이 더 지나자 겨우 몇 명의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복도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을 만났어요. 다케시가 말했어요. 다은아, 어땠어? 어려웠지? 그냥 그랬어요. 유키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냥 그래? 첫 번째 문제부터 말이 안 됐는데. 수열 문제 말이야? 규칙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어요. 나는 세 번째 문제까지밖에 못 봤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다은아, 너는 몇 문제나 풀었어? 다 풀었어. 순간 모든 아이들이 조용해졌어요. 다 풀었다고? 15문제를 다. 말도 안 돼. 시간도 부족했는데. 유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설마, 진짜 다 푼 거야? 응.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계산기 없이 어떻게? 마지막 원넓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 저는 간단히 설명해줬어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49를 세로셈으로 계산했어.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세로셈으로. 그런 복잡한 계산을? 머릿속으로? 아니, 연습장에 적어서. 그때 다케시가 말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손계산으로 그런 복잡한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특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이번 시험은 정말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우리 반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김다은 양, 앞으로 나와보세요. 제가 일어서자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김다은 양이 이번 도쿄 지역 모의고사에서 선생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1등을 했습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만점으로요. 그 순간 교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만점? 1등? 말도 안 돼. 유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200명 중에서 유일한 만점이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특히 계산 과정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실수 하나 없이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었더군요. 그때 한 친구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손계산으로만 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연습장이랑 펜만 썼어.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꼈어요.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요. 다음 날 수학 시간, 야마다 선생님이 특별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김다은 양의 풀이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칠판 가득히 모의고사 문제를 적기 시작하셨어요. 그 복잡한 수열 문제였습니다. 다음 수열의 규칙을 찾아 15번째 항을 구하시오.
2, 51, 23, 47점. 이 문제를 김다은 양이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제가 앞으로 나가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아이들이 집중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칠판에 차근차근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각 항 사이의 차이를 구해봤어요. 2, 5, 차이 3, 51 차이 6, 11, 23 차이 12, 23, 47 차이 24. 차이들을 보면 3, 6, 12, 24예요. 각각 2배씩 증가하고 있죠.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차이는 48이 되겠죠. 그 다음은 96이고요. 칠판에 계속 적어나갔어요. 47 더하기 48 95, 95 더하기 96 191, 191 더하기 192 383. 이렇게 계산하면 15번째 항은 복잡한 계산을 칠판에 차례차례 적어나갔어요. 손계산으로 하나하나 더해가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32,767이 됩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때 유키가 손을 들었어요. 다은아, 계산기 없이 정말 이걸 다 계산한 거야? 응. 어떻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응. 내 손이 제일 잘 알아. 손이? 응. 연습을 많이 했거든. 한국에서. 다케시가 물었어요. 얼마나 연습했어?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1시간씩 손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했어. 매일 1시간씩? 아이들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했어. 100문제씩 풀고,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그 다음엔 뺄셈, 곱셈, 나눗셈. 야마다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본기를 탄탄히 쌓은 거군요. 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산기는 도구일 뿐이다. 진짜 수학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제가 그 말을 하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봐도 무섭지 않아요. 차근차근 나누면 결국 기본 계산의 조합이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물론이지. 연습하면 돼? 유키가 의외의 질문을 했어요. 다은아, 그 원넓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한 거야? 저는 다시 칠판에 적기 시작했어요.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7 곱하기 7. 먼저 7 곱하기 7을 계산해요. 49죠. 그 다음 세로셈을 그렸어요. 3.14 곱하기 9를 먼저 계산하고 3.14 곱하기 40을 계산한 다음 자릿수 맞춰서 더하면 돼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이것도 결국 기본 곱셈의 조합이에요.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케시가 말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나는 세로셈도 헷갈리는데. 연습하면 돼? 나도 처음엔 틀렸어. 그때 야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다은 양, 이 풀이를 보면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네요. 어떤 점에서요? 수열 문제에서 차이의 패턴을 찾은 것도 그렇고, 복잡한 계산을 단계별로 나눈 것도 그래요. 직관적이면서도 논리적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산기에 의존하면서 놓친 게 이런 것 같아요. 숫자와의 친밀감이라고 할까요? 숫자와의 친밀감? 네. 김다은 양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친구처럼 다뤄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단순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저에게 숫자는 무서운 게 아니라 친근한 거예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은아,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해? 저는 연습장을 찢어서 유키에게 줬어요. 일단 구구단부터. 계산기 없이 손으로만. 구구단. 응. 모든 계산의 기본이야. 구구단이 완벽하면 복잡한 계산도 쉬워져. 다케시도 손을 들었어요. 나도 해볼게. 어떻게 연습하면 돼? 매일 조금씩 하면 돼. 10문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 중요한 건 정확성이야. 야마다 선생님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짝짝짝. 정말 훌륭합니다. 김다은 양. 여러분도 박수 쳐주세요. 교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짝짝짝짝짝. 유키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그 유키가요. 다은아, 고마워. 새로운 걸 알게 됐어. 아니야, 뭘. 계산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손계산 연습해 볼래. 다은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 우리도 수학을 그렇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보여준 건 단순한 계산 실력이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힘이었어요. 벨이 울리자 야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업은 정말 의미 있었습니다. 김다은 양 덕분에 우리 모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자리를 정리하며 하나둘씩 제게 다가왔어요. 다은아, 점심시간에 같이 먹을래? 나도 손계산 가르쳐줘. 너 정말 대단해. 존경해. 그날 점심시간,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아, 진짜 궁금한데, 무서울 때는 없었어? 뭐가? 모의고사 볼 때, 혼자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조금은 있었어. 하지만, 제 손을 믿었거든. 손을? 응.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온 이 손을. 제가 손을 들어 보이자 친구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이 손이 수천 번, 수만 번 계산해왔거든. 그러니까 틀릴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유키가 말했어요. 다은아, 미안해. 처음에 너를 이상하게 봤어. 괜찮아. 아니야. 난 틀렸어. 너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어. 그 말이 제 마음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라고. 그날 하교길,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내일 수학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손이 제일 잘 말해준 것 같았어요.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요. 그날 방과 후 교무실에서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야마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께 말씀하고 계셨어요. 김다은 양의 풀이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과 주임인 사이토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어떤 점에서요? 계산기와 태블릿에만 의존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기본기가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손계산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간단한 구구단도 계산기 없이는 헷갈려해요. 다른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이번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계산기 사용 금지만으로도 평균 점수가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김다은 양은 만점이었죠. 네, 그것도 여유 있게요. 50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요. 사이토 선생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가 효율성만 추구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쳤나 봅니다. 중요한 게 뭐죠? 사고하는 과정이요. 계산기는 답만 알려주지만 손계산은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건데, 야마다 선생님이 제 모의고사 답안지를 꺼내셨어요. 이걸 보세요. 김다은 양의 풀이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선생님들이 제 답안지를 들여다보셨어요. 와, 정말 깔끔하네요. 실수 하나 없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특히 이 부분. 복잡한 계산을 이렇게 단순하게 나눴네요. 사이토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수학적 사고력이죠.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맞아요. 계산기로는 절대 기를 수 없는 능력이에요. 그때 담임인 다나카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오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세요? 김다은 양 이야기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다나카 선생님도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느꼈어요.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김다은 양을 통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노력의 중요성, 기본기의 가치. 다나카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김다은 양을 이상하게 봤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니까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요.
특히 반장인 유키가 많이 변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도 느꼈어요. 아이들이 진짜 배우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게 바로 교육이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마음을 일깨우는 것. 사이토 선생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학교육 방침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어떤 점에서요? 계산기와 태블릿도 중요하지만 손계산 기본기도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야마다 선생님이 동의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다은 양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손이 식어버렸다는 걸. 손이 식었다? 네. 우리 손이요. 계산기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작 우리 교사들도 손계산이 서툴어졌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인정해야겠네요. 저도 복잡한 계산은 바로 계산기부터 찾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사이토 선생님이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어요. 김다은 양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줬네요. 기본기의 소중함을. 맞아요. 빠르고 편리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나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일지도 모르겠어요. 태도요? 네. 김다은 양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태도요. 야마다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이들 표정을 봤어요? 정말 생생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한 것 같은. 그래요. 오랜만에 본 아이들의 진짜 궁금증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도전 의식도 보였고요. 사이토 선생님이 제 답안지를 다시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의 영향력이 대단할 것 같아요. 벌써 반 아이들이 변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유키가 오늘 점심시간에 구구단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손으로만요. 계산기 하나 안 쓰고. 다나카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른 반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다은 양이 모의고사에서 만점 받았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소문이요? 네. 계산기 없이 손으로만 계산해서 1등 했다는. 야마다 선생님이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벌써요? 아이들 소문은 빠르잖아요. 지금쯤 학교 전체가 알 거예요. 그때 사이토 선생님이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교무회의에서 이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수학 교육과정 개선안이요. 계산기 사용과 손계산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생각이에요. 김다은 양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다나카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도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우리 학교에서 이런 특별한 학생이 나왔다고. 그러게요. 전 학생이 이렇게 학교 분위기를 바꿀 줄이야. 야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김다은 양 덕분에 우리 모두 배웠어요. 교사로서도, 어른으로서도. 뭐려? 진짜 교육이 뭔지요.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선생님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그냥 평소처럼 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해 주시다니. 그때 야마다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셨어요. 김다은 양. 언제 왔어요? 죄송해요. 인사드리러 왔다가. 괜찮아요. 와서 앉아보세요. 제가 자리에 앉자 선생님들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다은 양.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중한 걸 알려줬어요. 사이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은 양 덕분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뭘 했다고. 겸손하네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당신이 보여준 건 단순한 계산 실력이 아니에요. 다나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노력하는 모습,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 그런 것들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있는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예요. 다은이요. 어머, 우리 다은이, 잘 지내고 있니? 네. 할머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어요. 뭘? 손계산이요. 할머니가 계산기는 도구일 뿐. 진짜 수학은 손끝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너머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기억하고 있구나. 할머니 말 잘 들었네.
할머니 덕분에 일본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께도 인정받았어요. 그래? 우리 다은이가? 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모든 게 잘 풀렸어요. 할머니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할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제가 특별한 걸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할머니와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본에 충실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기본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일주일 후 학교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 가보니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계산기 대신 연습장을 펼쳐놓고 손계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9구단 7 곱하기 8은 56. 맞아. 다음은 7 곱하기 9. 63? 정답. 저를 본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은아, 여기 앉아. 우리 손계산 연습하고 있어. 같이 할래? 제가 자리에 앉자 다케시가 말했어요. 다은아, 이거 정말 재미있네. 처음엔 어려웠는데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렇지. 연습하면 손과 머리가 기억해. 유키가 연습장을 보여줬어요. 나는 세로셈 연습하고 있어. 234 곱하기 56. 제가 유키의 계산 과정을 보니 중간에 실수가 있었어요. 유키야, 여기 자릿수가 틀렸어. 어디? 이 부분. 10의 자리를 제대로 맞춰야 해.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유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고마워. 다은아. 그때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저희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즘 도서관이 수학 연습실이 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시끄러웠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기 드문데. 사서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김다은 양 덕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김다은 양의 모의고사 풀이가 교육청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요? 네. 계산기 없이 만점을 받은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와, 대단하다. 교육청에서까지? 야마다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수학 연구 동아리에서 김다은 양에게 발표를 요청했어요. 발표요? 네. 손계산의 힘이라는 주제로 다른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학 온 지 겨우 2주 만에 발표 초청이라니. 어떨까요? 김다은 양. 해볼 의향이 있나요? 모든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네, 해보겠어요. 교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주 금요일 수학 연구 동아리 발표가 있었어요. 대강당에는 여러 학년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손계산을 배웠는지, 그리고 왜 손계산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손계산을 연습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했죠. 칠판에 예시를 적었어요. 23 더하기 47. 손으로 계산해 보세요. 학생들이 저마다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70. 맞아요. 그런데 이걸 세로셈으로 하면 더 정확해져요. 세로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1의 자리부터 계산하고 10의 자리를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면 복잡한 계산도 쉬워져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다은 선배, 왜 계산기 대신 손계산을 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계산기는 답만 알려줘요. 하지만 손계산은 과정을 보여줘요. 칠판에 더 복잡한 문제를 적었어요. 234 곱하기 56을 계산기로 하면 답만 나와요. 하지만 손으로 하면 차근차근 세로셈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각 단계를 거치면서 숫자의 구조를 이해하게 돼요.
234가 어떻게 56과 만나서 결과를 만드는지 보이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실수를 했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계산기는 틀린 답을 주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아, 맞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총계산을 하다 보면 숫자와 친해져요. 숫자와 친해진다고요? 네. 처음엔 무서웠던 큰 숫자들이 연습하다 보면 친근해져요. 아, 이 숫자는 이렇게 나누면 계산하기 쉽겠다 하는 직감이 생겨요. 한 학년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배,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줬어요. 매일 10분씩 구구단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그 다음엔 두 자리 덧셈, 뺄셈 순서로요. 어려우면 어떡해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틀렸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선배, 일본 친구들 반응은 어땠어요?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어요. 학생들이 웃었어요. 계산기 안 쓰는 게 신기했나 봐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객석을 둘러보니 유키와 다케시가 앉아 있었어요. 지금은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이 됐어요. 유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다은아 덕분에 수학이 재미있어졌어요. 이제 계산기보다 손이 더 빠를 때도 있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 학생들이 저에게 몰려와서 질문 공세를 했어요. 선배, 저도 가르쳐 주세요. 총계산 동아리 만들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발표해 주세요. 그 중에 한 2학년 학생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배, 저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배 이야기 올려도 돼요? 온라인 커뮤니티요? 네. 우리 학교 학생 커뮤니티 있거든요. 선배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허락했어요. 괜찮다면 해주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태블릿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이것 좀 봐. 뭐예요? 내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왔어. 화면을 보니 정말 제 발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한국 전학생의 손계산 발표가 우리 학교를 바꾸고 있다였어요. 글 아래에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손계산 연습 시작했어요. 계산기에만 의존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이런 친구가 우리 반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교육의 힘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은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제가 뭘. 아니야.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 그날 밤 아버지께서도 저를 불러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왜요? 내가 다른 문화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장점을 살려서 주변을 변화시켰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진짜 적응이야.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그 주 월요일 학교에 가보니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이 손계산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3 곱하기 4는 12, 3 곱하기 5는 15. 와, 점점 빨라지네. 나도 해볼래. 심지어 2학년 학생들도 저를 보면 인사를 했어요. 다은 선배, 안녕하세요. 손계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점심시간, 다나카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다은 양,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교장 선생님께서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교장 선생님이요? 네. 내가 학교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교장실 문 앞에 서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똑똑똑.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시모토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김다은 양, 앉아보세요. 네,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어요. 책상 위에는 제 모의고사 답안지와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 양, 먼저 축하부터 해야겠어요. 축하요? 네, 우리 학교에 정말 소중한 변화를 가져다 줬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운동장을 지나는데 아이들이 계산기 대신 연습장을 들고 있더군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저 때문인가요? 그렇죠. 다은 양 덕분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제 답안지를 들어 보이셨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이 이런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니.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평소가 특별한 거예요. 다은 양.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으셨어요. 사실 우리 교육계가 고민이 많았어요.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아이들. 기본기 없이 결과만 추구하는 풍조. 네. 그런데 다은 양이 보여준 건 정반대였어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인 사고, 꾸준한 노력의 결실. 교장 선생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그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처음에 전학 왔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요? 네. 언어 문제, 문화 적응 문제. 특히 아이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염려가 컸죠. 그러셨구나. 하지만 다은 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다은 양,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다음 주 전교 조회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전교 조회에서요? 네. 전교생 앞에서 다은 양이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교생 앞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은 양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왜 기본기가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요. 교장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학교가 교육 방침을 조금 바꾸기로 했거든요. 어떻게요? 디지털 기기 사용과 기본기 교육의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다은 양이 그 중요성을 보여줬으니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네. 해보겠어요. 고마워요. 다은 양. 교장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여러 학생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다은 선배. 안녕하세요. 이제는 한국에서 온 애가 아니라 그냥 다은 선배였어요. 그 변화가 제일 기뻤습니다. 일주일 후 전교 조회 날이 왔어요. 체육관에 전교생이 모였어요. 거의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이 정말 떨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학교 3학년 김다은 양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심호흡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김다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교생의 큰 인사 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 많이 어색했어요. 조용해진 체육관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것도 그랬고, 수학 시간에 계산기를 안 쓴다는 것도 그랬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상한 아이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잠시 멈춰서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체육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본 친구들이 계산기를 쓰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고, 친구들은 제가 손으로 계산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의고사를 통해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마음이요? 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손계산을 배울 때 정말 어려웠어요. 수없이 틀렸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잠시 멈춰서 제 손을 바라봤어요. 제 손을 믿었거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온 이 손을요. 그때 체육관 한편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유키였어요. 유키가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전교생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수가 멈춘 후 저는 마지막 말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온 학생이에요. 여러분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우리가 다르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걸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체육관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방식을 고집할 거예요. 손계산을 계속하고 기본기를 소중히 여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의 방식도 배우고 싶어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방법들을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김다은 양의 말처럼 우리 학교는 앞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특별한 발표를 하셨어요. 다음 학기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기 수학 시간을 신설합니다. 계산기와 손계산을 모두 배우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김다은 양이 보여준 것처럼 기본기는 단순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사고하는 힘이거든요. 그날 조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은 선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배우고 싶어요. 손계산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서 제일 기뻤던 건 유키의 말이었어요. 다은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뭘? 처음에 너를 이상하게 봤던 거. 정말 미안해. 유키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고마워. 너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나도 고마워. 유키야. 너희가 있어서 내가 여기 적응할 수 있었어. 다케시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은아, 우리 이제 진짜 친구지? 당연하지. 그날 오후, 교실에서는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손계산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산기를 쓰는 아이도 있고, 손으로 계산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나는 계산기로 하고, 다은이는 손으로 해봐. 그 다음에 비교해보자. 좋은 생각이야. 서로 다른 방법을 인정하고 함께 배워가고 있었어요.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선생님,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 말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 문장을 적으셨어요.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김다은 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그날 저녁, 집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었어요. 서로 다른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 말이에요. 한국에서 온 애에서 다은 선배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한 배움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평범한 점심시간, 저는 여전히 조용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교실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려던 다케시에게 옆자리 친구가 말했어요. 다케시야, 이 정도는 손이 더 빨라질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볼까? 다케시가 연습장을 펼치더니 손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빠르네. 계산기보다 빨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제가 특별히 무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기본기의 소중함을 깨달아가고 있었거든요. 유키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다은아, 고마워. 뭐가? 너 때문에 수학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 유키가 자신의 연습장을 보여줬어요. 온통 손계산 연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는데 지금은 숫자랑 대화하는 것 같아. 숫자랑 대화한다고? 응. 내가 말했잖아. 숫자와 친해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제 알겠구나. 그때 야마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집중했어요. 우리 반의 손계산 열풍이 다른 학교에까지 퍼지고 있대요. 다른 학교에요? 네.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거든요. 선생님이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기본기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한 전학생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와, 신문에까지? 대단하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야마다 선생님이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주에 도쿄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오신대요. 도쿄대학교요? 네. 김다은 양의 사례를 연구하고 싶어 하신다네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도쿄대학교라니. 교수님께서 특히 관심을 보이신 건 다은 양이 어떻게 다른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래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서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의 두려움, 차가운 시선들, 혼자 먹었던 점심, 그리고 지금의 따뜻한 친구들, 함께 웃으며 공부하는 시간들. 다은아?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유키와 다케시,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뭐 하고 있어?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유키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여기 왔을 때 일들. 다케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 정말 바보 같았지. 다은이를 이상하게 봤잖아. 우리가 이상했던 거야.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다은이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줬어. 뭘?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한 친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손계산이 유행이래. 정말? 응. 우리가 집에서 손계산하는 걸 보고 신기해하시더니 엄마들도 따라하신대. 모든 친구들이 웃었어요. 우리 아빠도 회사에서 간단한 계산할 때 계산기 대신 손으로 하신다고 해. 저는 놀라면서도 뿌듯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그때 유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다은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또, 아니야, 진짜로. 너 덕분에 내가 달라졌어. 유키가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전에는 뭔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했어. 우리랑 다르다고. 지금은? 지금은 오히려 궁금해. 그 사람이 어떤 좋은 걸 가지고 있을까 하고. 다케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다은이가 보여준 건 손계산만이 아니었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자신을 믿는 용기, 그리고 겸손함도. 다른 친구가 덧붙였어요. 다은이는 자랑하지 않았잖아. 그냥 묵묵히 자기 할 일 했을 뿐이야.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친구들아. 나도 너희 덕분에 많이 배웠어. 우리가 뭘? 받아들이는 마음, 함께 성장하는 기쁨. 그런 것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도쿄 시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려갈까? 응. 친구들과 함께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이 학교의, 이 교실의, 그리고 이 친구들의 소중한 일원이었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니 칠판에 누군가 글씨를 써놓았더라고요. 다은이 덕분에 우리 반이 최고야. 손계산 마스터들의 교실. 기본기가 힘이다. 여러 명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분필을 들고 그 아래에 한 줄 더 적었어요. 함께라서 더 빛나는 우리. 친구들이 그 글씨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우와, 다은이 글씨 예쁘다. 의미도 좋고. 그날 하교길,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내일 수학 시간에 배울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삼각함수 배운다며? 응,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우리 다은이가 있잖아. 아,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지. 친구들이 웃었어요. 맞다. 우리가 함께. 집에 도착해서 저는 오랜만에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어머, 우리 다은이, 얼굴이 정말 밝아졌구나. 네, 할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어요. 모의고사 이야기, 친구들과의 일, 학교에서 일어난 변화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모든 게 잘 풀렸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은아,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할머니가 잠시 멈추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다는 게 제일 기뻐. 네. 진짜 공부는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할머니, 맞아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일기를 썼어요. 전학 첫날, 조용히 다짐했다. 말로 증명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안다. 내 손이 제일 잘 말해준다는 걸. 말로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기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기쁨까지. 내 손이 친구들의 마음까지 움직였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 아니다. 나는 그냥 다은이다.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연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도 분명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계산기를 꺼내려던 친구에게 그거보다 손이 더 빨라질 수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루.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하루. 그렇게 저희 도쿄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제 손과 함께,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지금도 저는 매일 손으로 계산해요.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계산기보다 연습장을 먼저 찾죠. 왜냐하면 알거든요. 제 손이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고, 추론하고, 창조하는 힘을 기른다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키운다는 걸. 혹시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억해 주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 그 작은 믿음이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거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